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목요일 날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그쵸? 매수 구간이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이 빠졌었던 부분, 그리고 시장을 계속 짓눌렀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 악재가 해소된 부분이 관세를 안 하겠다, 이게 아닌 거죠.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왜? 백악관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고, 그 오피셜한 내용에 대해서 그쵸? 관세 관련된 이 부과된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쪽 보시면 간단하게 볼게요. 조금 높은 것도 있고 조금 적은 것도 있는데, 스리랑카 80%대 쭉 올려보면 방글라데시 70%대, 콜롬비아 97%대, 그리고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쭉 타이완, 차이나, 그쵸? 뭡니까 이게? 인건비가 좀 싸고 생산 설비를 갖춰 있는 기업들, 즉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런 조금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산 설비를 갖춘 쪽들, 이런 쪽입니다. 이런 국가, 인건비가 싼 쪽.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 그리고 이 안에는 특히나 중국 내에서 애플의 생산 비중이 4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어디? 애플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어코 이렇게 하겠대요. 미국으로 굳이 들어와서 만들어라, 이거 하려고. 물론 이걸로 인해서 미국은 너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미국이 지금까지 어디에 뭐 식민지로 있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근데 기어코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반응이 어때요? 미국 시장만 빠지고 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40분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 장중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관세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한다고 제가 영상 하루 쉬었는데 새벽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시장만 5%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0.7% 떨어졌고 코스닥은 거의 안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시작점은 많이 하락해서 출발을 했죠.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미국 선물이 빠지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해도 한국 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쭉 보면 뭐 나스닥은 박살이 났고, 보세요, 달러, 그쵸?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달러가 계속 약세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수출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달러 약세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써버린 거죠. 미국을 경기 침체로 끌고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한다, 경기 침체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중엔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자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마진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그동안 세계를 주름 잡았었던 이유는 기술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오히려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앞서 나가야 될 때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거를 하는지. 저는 그래,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도 많고 옛날 생각을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참모들 있잖아요. 참모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시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냥 나스닥 지수 보면 돼요. 아시아 증시 별로 안 빠졌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한국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빠졌지만 직접적으로 타격을 딱 받은 데 있죠. 한국하고 그렇게 관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국은 자생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많이 빠진 부분도 있지만 일본이나 이런 쪽들 많이 빠졌습니다. 한 3~4% 정도 빠졌어요. 왜 이런 부분이 생길까요? 그렇죠?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은 나스닥이라는 겁니다. 중국 시장도 별로 안 빠졌어요.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서 자꾸 제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 자력으로 계속 커가는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반도체 부분까지도 삼성전자나 급기야 엔비디아까지 압박하는 상황까지 큰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지금 나스닥만 충격을 받고 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잘못됨을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중간 선거에 질 겁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 시장의 이런 움직임까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됐다. 왜? 시장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 빼놓고,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큰 폭으로 더 빠지긴 쉽지 않아요. 오늘도 5% 빠졌습니다. 지금 2월 한 중순이나 말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대략 한 달 동안 15% 빠져놓고 오늘 5%더 빠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대략 고가부터 저가까지 20% 가까운 하락폭이 나왔는데 이러면 미국은 경기 침체 확정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 한국 시장의 움직임은 이제 그렇게 큰 폭락 구간이 이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기존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주도주들이 있죠. 그 주도주들은 이제 갈 때가 됐다. 보세요. 미국 시장에서 추가로 나올 게 있나요? 갑자기 야, 그 관세 다 취소해. 그쵸? 관세 다 취소하고 더 올릴 거야. 이러면 미국은 더 망가지는 겁니다. 결과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설마 이것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 시장을 배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던 최대 악재, 옳은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에 옳은 게 악재였다면 공매도부터 일단 충격을 받고 빠졌어야 돼요. 근데 이걸로 인한 충격을 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물론 여기 보시면 시가에 3월 31일 월요일부터 시작됐죠. 2.86%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 오히려 그날 올라서 끝났고 살짝 올랐다가 지금 조금 소폭 조정받고 62평 정도에서 등락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그려보더라도 저가를 이어보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제가 뭐라 그랬죠? 추세를 살리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알테오젠이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등락이 이렇게 커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24년도부터 시작해서 머커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코스피, 코스닥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주도주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시장이 최근에까지도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등락은 있었지만 작년에 뭐 막 하한가 가고 난리 쳤나요? 8배, 10배씩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은 머크와의 계약권만으로도 6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장주들의 평균 PER이 그래요. 지금 미국 시장의 평가가 20배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5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건 머커의 계약권만이고도,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타이치 상교와 추가적인 계약권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ALT-B4가 법령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문제 삼거나 어떤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이제 없어졌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내용 있죠. 보세요. 알토스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알테오젠 헬스케어 흡수 합병한다. 뭐 밑에 내용 보시면 3일 공시했다. 뭐를? 알토스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한다. 알테오젠 헬스케어의 주요 사업은 의약품 도매업. 이거 이제 딱 그림 나오죠.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딱 보잖아요. 셀트리온 시밀러 만들고 그 시밀러에 대한 판권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국내였나, 뭐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였나, 나머지는 해외 쪽 판권 갖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같은 회사인데 쪼개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알테오젠은 알토바이오로직스 뭐래요? 흡수 합병한다. 어디서? 알테오젠 헬스케어에서.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쭉 밑에 보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알토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헬스케어, 그쵸? 퍼뜨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나쁜 사례가 있죠. 보세요. 어때요? HLB, 글로벌 HLB, 바이오스텝, 바이오사이언스, HLB, 생명과학, 이노베이션, 제넥스, 제약, 테라피틱스, 파나진. 이게 뭡니까 이게? 그쵸? 이렇게 되잖아요. 가공 자본이 생기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종목군들, 그쵸? 핵심적인 걸 다루는 만드는 기업들 이쪽, 즉 지주가 아니라 사업회사 쪽의 주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알테오젠은 이것조차도 막아놓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퍼뜨리지 않고 늘려놓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 즉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끝났고, 물론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끝났고 이 구간을 알테오젠은 거쳐왔죠. 그렇죠. 다 겪어왔습니다. 버틴 거예요. 지금부터는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렇죠. 상승 채널에 대한 부분을 내가 보고 가격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은 시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미국 관세 발표 앞두고 숨고르기, 주도주를 포함해 시장 대부분 약세 마감을 했다. 이건 수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합권에서 끝났죠. 관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충격이 한국 시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알테오젠도 반영을 시킨 거예요. 물론 알테오젠은 지금 머커와의 계약권만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야 이거 어차피 뭐 별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머크하고 계약한 거니까 머크에서 팔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애플 오늘 8% 빠지거든요. 애플이 이렇게까지 하락할 필요가 없어요. 애플 미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생산된 모든 관세 부과되니까 누가 똑같은 아이폰 사는데 바깥에서 만들어 온 비싼 걸 살라고 할까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것 같다. 근데 그 악재가 모두 반영된 주가가 36만 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 소통방에서 하고 있고, 이 판단이 쓰고 나서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제가 모두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타점 하나오션도 보세요. 그렇죠? 매수 타점 공유를 해드린 결과 관세 발표 이후에 오히려 올랐습니다. 더 올려볼까요? 여기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HLB도 관세 발표 이후에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HLB는 물론 단타로 진행을 한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 보면 어때요?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어때요? 4월 1일 날 알테오젠 시장가 매수 모두 주문을 함께 넣을 수 있게 제가 장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에 제가 매매한 내용을 제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언제 공략했죠?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했죠. 이때도 어때요?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여기 딱 5월 이전까지는 시장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선반영하니까. 그리고 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하락하고 반등 확인하면서 매수 구간을 또 잡았죠. 이런 부분들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런 결과는 여기 30%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 조선주 좋잖아요. 관세 발표 이후에도 안 떨어졌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고, 그리고 다시 조정 구간에 또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물론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같이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 이나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뭘 판단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은요.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된다?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이해는 시장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악재가 다 녹아 있었을 때 알테오젠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이론상 봐야 되는지, 그쵸, 기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도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지나고 2월달부터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뭐 하나오션을 매도하고 난 다음에 57% 수익을 받지만 삼성중공업이나 그쵸, 이런 종목군들 연결시킨 결과 어때요? 17%의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뭐 바이오도 알테오젠 아까 전에 보여드렸으니까 ABL 바이오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다시 매수 구간 잡았고, 그리고 24년도에 쭉 보시면 여기 15%의 수익 구간, 그쵸? 언제 했어요? 신고가 구간에. 뭐 최근에 말 많은 HLB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쭉 한번 보시면 밑에 보세요. 30% 수익 구간 언제 신고가에, 쭉 올려보시면 13%, 18% 수익 구간 언제 신고가에.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한가 사태 이후에 21% 추가 수익까지, 이런 부분들 모두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4월까지 해서 알테오젠과 함께 어떤 종목을 주도주로 잡아야 될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